네, 오늘의 핫 풍문은 바로 원빈 이나영 부부의 등남 소식인데요. 네, 지라시에 두 가지가 다 올라와 있어서 결혼설 임신. 근데 둘 다 강력하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속도 위반 맞잖아요. 그렇게 축하할 일을 왜 굳이 숨기냐는 거죠. 필사적으로 숨긴 것이 그 CF 계약. 이게 근데 12월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왜? 만삭이었을 텐데 분명 임산부에 몸이 안 갔거든요. 그게 딱 걸린 거구나. 큰 게 걸린 거죠. 세간에 떠도는 궁금한 풍문을 전해드립니다. 밀착 토크! 반갑습니다. 자,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핫한 풍문. 오늘의 뜨거운 풍문부터 만나보셔야죠. 네, 오늘의 핫 풍문은 바로 원빈 이나영 부부의 등남 소식인데요. 네. 정말 아이가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김현지 기자,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참 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제가 이거 아깝게 놓친 특종이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남의 집 경사에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게 있어요. 합니까? 사실 이 소문이 났었어요. 11월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그래서 제가 심지어 11월 17일 날 매니저와 통화를 했어요. 등남하셨다면서요. 라고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11월에? 네. 11월 17일에. 매니저랑 전화를 하면 당연히 매니저는 맞습니다. 등남을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그 매니저가 했던 말은 임신 초기인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웬 등남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연막을 세. 저희 배트는 같습니다. 아, 하은정 역시. 저희 배트는 이대로 무너지나요, 김현지? 특종이에요. 이렇게 KT 사오고 부지런하지 못했네요. 그렇네. 연재 부지런하자. 아유. 연재 부지런하자. 아유, 진짜 너무 잘 믿어가지고 사람을 믿은 죄. 저 안에서도 전쟁이야? 저 안에서도? 전쟁이겠죠. 아니고 평화. 그래요. 알겠습니다. 땄으니까 아니, 평화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네. 그 지난해 12월 19일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었죠. 좀 신나게 좀 해주세요. 정리를 좀 신나게 해주세요. 왜 남의 집 경사에 그래. 등남을 했다는데. 아, 네, 행복하겠네요. 예, 예, 이나영 예. 씨가 서울의 강남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래요. 산모와 아이가 매우 건강하고 그래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예, 예. 이나영 씨, 원빈 씨가 엄청 기뻐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방송 보면서 안 기뻐할 것 같은데. 설 풍무쇼는 이나영, 원빈 씨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웃기지 마. 자, 인심 소식을 공개한 게 이제 8월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저는 이제 올해 출산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공개한 게 8월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쭉쭉쭉 따져보면 아 올해쯤 하겠구나 했는데 이제 12월 19일에 그렇게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전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기사가 결혼식 기사 나면서도 왜 사람들이 비밀 결혼이다라는 거랑 같이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당시 약간 솔직히 의심을 했어요. 왜 비밀 결혼을 하지? 예,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도 좀 알리고 하면 오히려 이게 그 가치가 더 영향을 돋보일 끼칠 수 텐데 있는데. 오히려 이거 비밀 결혼 더하기 스몰 웨딩이라는 거는 약간 이해가 안 갔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속도 위반 맞잖아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게 아이가 지난 작년 12월에 낳았으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잖아요. 어쨌든 속도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네. 참 뭐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긴 하지만 증권과 정보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결혼설이 떠돌았을 때 임신설도 함께 올랐던 것이 바로 그랬었죠. 그 증권과 정보지였거든요. 그때 내용을 살펴보면 원빈과 이나영이 연내에 결혼을 한다. 그런데 2세를 빨리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배용준, 박수진보다 결혼을 더 빨리 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돌았었어요. 그 증권가 그 지라시라는 게 거의 한 60%는 맞추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근거 있게 얘기하면 네. 1, 20%.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네. 10개 중에 한 7, 8개는 사실이 아니고 네. 한두 개 정도는 꼭 맞더라. 이게 아마 근거 있는 그게 딱 걸린 거구나. 그렇죠. 지라시를 좀 급이 없는 지라시를 보시는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 안정 씨, 그 독설의 대상을 바꿨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근데 뭐 결혼이 임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죠. 근데 그럼요. 그 사실 이게 조금 전에 지라시 얘기했는데 지라시에 두 가지가 다 올라와 있었어. 결혼설, 임신설 같이. 근데 둘 다 강력하게 부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사실은 차기작을 준비 중인데 무슨 결혼설이 임신설이나 이렇게 펄쩍 뛰었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부인했던 것 중에 결혼을 했는데 임신설도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고 물론 소속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라시에 나온 내용대로 우리가 두 사람의 경사스러운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항상 나중에 이렇게 알릴 걸 왜 펄쩍펄쩍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속았다니까요. 기자들 물목이라고 그러는 펄쩍 거지. 뛰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렇게 의심이 되면 KTX를 가고 발견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축하할 일을 왜 굳이 숨기냐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12월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근거가 그걸 있는 확실히 거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헬스장에 이나영 씨 다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봤을 때는 분명히 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었어요. 어머. 왜? 그때 패딩을 입긴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고 그때 만삭이었을 텐데 분명 임산부의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예. 헬스를 하러 온 거예요? 네, 헬스장에 왔었어요. 헬스장에. 잠깐. 12월에. 운동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아, 맞다면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런 얘기를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네. 갑자기 얼굴물에 확실하게 얘기해요. 12월에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1월이에요.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그런데. 그쯤 11월 말이나 네, 12월 그때 초쯤. 패딩 입고 왔었는데 또 마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인사도 했었는데 분명히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12월에 출산했다고 했으니까 출산 후에 바로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12 출산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도 11월인지 12월인지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럼 아이의 생일을 얘기를 안 한 거야? 네, 언제 출산했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11월이 아닐까 아이의 생일이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럼 아이를 만약에 낳고. 헬스클럽은 안 가. 낳고도 또 막 하진 않죠. 그렇죠. 최소한 어느 일주, 정도 2주는 몸이 만들어진 절대 밖에 사람. 안 나가죠. 한 달 정도 그러면 사실 11월이나 10월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네티즌이 올린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만삭대라고 원빈 씨가 뒤따라가고 그런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보면 임신한 것 같긴 한데 만삭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나영 씨가 실제로 보면 마르셨어요. 워낙 마르셨어요. 네, 너무 마르셔가지고 근데 전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결혼을 하는 당일날까지 뭐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 봐야 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좀 더 뭐 알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임신을 했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에서 출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숨긴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막 여러 가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이나영 씨도 그렇고 원빈 씨도 그렇고 되게 신비주의 이미지가 되게 많고 그치. 사실 뭐 연기 활동보다는 지금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만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 속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하고 개런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나영 씨는 출연료가 많이 개런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광고 에이전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여배우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오히려 뭐 육아용품이라던가 이런 걸 광고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나영 씨와는 그런 이미지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하지 않은 여배우들이 하는 영역까지 또 이나영 씨가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출연료 개런티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혼전 임신이라던가 뭐 이런 사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닐까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강원도 정선에서 극비 출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산후조리하는 모습이나 이런 환경들을 좀 포착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또 특종을 하는 아니 우리 팀 기자들이 다 이렇게 네. 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산후조리원에 사실 정선에? 아니고 그 원빈 씨가 부모님께 지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루트하우스 큰 저택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상 받은 집이죠. 네네. 거기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산후조리는 정선에 내려가서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극비리에 산후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맑죠. 네, 공기가 너무 좋고 또
인근 주민 아마도 가구 수가 한 50가구? 한 30분을 돌면 그 마을을 다 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남편들 생각이고요. 이제 저기 직접 애를 낳은 이제 출산하신 산모들 같은 경우는 친정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실은. 아 시청자들은 그러시죠. 지금 산모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왜냐면은 겁니다. 시댁에 가서 이렇게 몸조리를 하는 것보다는 친정엄마가 그쵸. 옆에 마음이 가서 편하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낫죠. 예. 그렇구나. 암만 집이 좋아도 우리 엄마가 최고지. 이 집이 그 원빈 씨가 부모님께 선물했던 집인데 예쁘고 잘 졌는데 단 하나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빈 씨 부모님께서는 워낙 소박하게 검소하게 사셨던 네, 분이시다 네, 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아들에게 이제 또 내어주시고 원래 살던 집으로 부모님은 10m 앞이에요. 바로 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아무래도 산후조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빈 씨와 이나영 씨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집을 보니까 유리창이 너무 커. 이게 멀리서도 막 이렇게 뭘 좀 찍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런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막혀 있고 막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저희가 막 찍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주변 분들에게 일단 가면 물어보잖아요. 동네 슈퍼나 막 이런데. 그쵸. 그렇지. 슈퍼나 뭐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혹시 원빈 씨 오신 거 보셨어요? 아, 우리는 뭐 가변에 있어도 못 봤어요, 이걸. 바로 이렇게 옆집이신데. 예. 이곳에 있어도 뭐 왔다 간 적 된지 몰라요. 난 모르겠어. 와 있는 줄 몰라. 그 집사를 원래 입딱 다물고 있어. 입딱 다물고 있어. 그래요? 동네 분들은 전혀 모른다. 모르시대요. 계신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결혼을 한 것도 TV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것이 좀 진행되는. 아마도 그 안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마도 택배가 배려를 오니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네. 어떻게 찍어요? 드론을 띄워놨어요. 주변 가족분 우먼 센스가 이제 드론까지 띄우고. 취재 저희 비밀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냥 밖에서 집 안에 내부를 안 찍으셨는데 이게 산후조리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근데 판단을 이제 하실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보면 산후조리 하는 것 같아요. 왜 부모님들이 이른 아침에 가서 수건 따발을 안고 가고 또 그리고요.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늘 가시고 또 안 오던 식구들 가족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뭐 두유나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해주고 계시다는 걸 너무 사실 알게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는 이제 출산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어머님 축하드려요라고 했을 때 또 뭐 등남하셨다면서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가에는 너무 미소가 네 근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난 몰라요. 웃으시면서 귀여우시다. 진짜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네네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런데다가 원빈 씨가 위로 누나만 세 분이거든요. 맞아요. 누나만 세 분이고 막내 아들이니까 정말 이제 친손주를 보신 거잖아요.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원빈 씨가 연예계 생활하느라고 줄곧 이렇게 서울에서 바쁘게 지냈는데 이런 타임에 또 와서 내 옆에 있으니 또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 효도죠. 그렇죠. 효도예요. 아휴 정말 제가 그걸 우리 부모님한테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기쁨을 못 누리시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네? 해봐요. 지금이라도. 무슨 생각을 무엇을요? 그래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향을 하시죠. 네? 바뀔 못 수도 있는 봤구나, 거 그거. 아니에요? 궁금하네. 넘어가죠. 네. 바꾸는 걸로. 아이고 원빈 확고한 씨 걸로. 좋겠어요. 아니 하기 전님 네네네. 그러면 취재를 하시면서 뭐 원빈 씨나 이나영 씨의 모습은 못 보셨나요?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을 주로 많이 뵙고요. 저한테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많이 뵙고 일단 어머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좀 맛있는 먹거리들을 가지러 그 루트하우스로 갑니다.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거죠. 우리 막내 며느리하고 늦잠 좀 자게 내버려 두시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마당을 좀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또 두유랑 또 수건이랑 또 이런 거를 많이 먹. 아유 뭐 원빈 씨도 뭐 그러니까 아빠니까 뭐 분유도 먹이고 뭐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그러시겠죠. 두유도 옮기고. 밤에 이제 일중 애기 씨, 예. 일중 씨는 분유 타봤어요? 저도 분유 타봤죠. 항상 분유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해갖고 온도를 좀 네, 맞춰보고요. 네. 목욕물은 요 팔꿈치로 담가가지고 여기로 담궈 보면 이제 뜨거운지 아닌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내분 산후조리 하실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나요? 없는 척하는 게 최고예요. 괜히 나까지 예, 또 한 명의 이제 자식처럼 이렇게 막 옆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없는 듯이. 예. 되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원빈 씨랑 이나영 씨가 소속된 소속사 대표께서 원빈 씨 셋째 누나잖아요. 근데 저 원빈 씨 그 셋째 누나라고 언급했던 분, 그분 남편이 정치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광명 지역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시의원 당선되고 뭐 도의원도 출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저기는 선거운동하러 원빈이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좀 더 커져가지고 국회의원, 도지사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시의원 정도 되는 레벨에서는 원빈이 뜨면 끝납니다, 그 선거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정치계랑도 은근히 원빈 씨가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또 이나영 씨까지 계시네요. 네. 뭐 걱정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말아요. 우리 준석이 옆에는 제가 있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원고 정리해. 그분들 많은 곳으로 출마를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원빈 씨가 연예인 데뷔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아버님이 구박을 하셨다고 얘기를 왜요? 들었어요. 일단 원빈 씨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진짜? 반대가 있어서 가출까지 감행을 했었는데 가출을 했지만 부모님한테 잡혀서 끌려서 들어갔죠. 근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빈 씨한테 강릉 시내만 나가도 너보다 잘생긴 애들이 널렸다고. 강릉에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미남 도시예요. 연예인은 강릉. 아무나 하는 거 같냐고 헛소리 말고 공부나 하라고 막 이랬다고. 아니 강릉에 그렇게 미남이 많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정선 그 말에 우리 기자들이 정선 마을 갔을 때 다 마을 어르신들이 원빈은 그냥 빈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영화 배우 아니에요. 고진이 빈이 뭐 이러고 이나영 씨도 그래요. 뭐 할 때 이나영이지 그냥 며느리, 그 집 며느리.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원빈 씨 아버님이 인터뷰한 게 너무 웃겼던 게 너무 무표정하게 막 사람이 다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사실 뭐 걔가 그 녀석 자기 아들이 뭐 얼마나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냐 뭐 이러면서 걔보다 더 잘난 애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누군지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그 평범하다 원빈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놓고 아니 그러면 애 놓으려면 그 약간 그런 기운을 가지려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강릉 쪽으로. 네, 그래요. 진영 씨는 우리 원빈 씨 본 적 있어요? 원래 배우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청담동 커피숍이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커피숍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패딩을 후드티를 딱 쓰시고 지나가셨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쟤 어디서 봤지? 이런. 진짜? 내가 아는 애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멀리서 옷을 봤을 안 때는. 꾸미고 다니니까. 너무 안 꾸미고 테러리스트 다녀. 패션 테러리스트 옷을 엑스수하게 맞아. 빈이요? 강동원은 빈이요? 옷을 걸쳐도 저 100m에서 와도 강동원이다. 강동원이다 강동원 이러는데 씨는 패션쇼 올라오는 의상을 입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원빈은 너무 평범하게 다니는 거야. 원빈 씨도 옷 잘 입습니다. 옷 잘 입어요. 위장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옷 다니는 건가요? 잘 입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친구가 또 축구를 좋아해요. 오. 축구를 좋아해서 워낙에 그 트레이닝복 차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 원래 옷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입죠. 네. 전 되게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원빈 씨가 밥솥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얼마나 신비로우면 밥 먹는 장면조차 없어요. 사람인데. 밥솥 광고에. 밥솥 광고인데 밥도 안 드세요. 그냥 밥솥 앞에서 신비로운 이미지만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밥솥 광고라고 밥 먹는 광고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밥솥 광고는 밥 밥이 먹는다. 그러니까 뭐 약간 원빈 씨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밥 먹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비춰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또 광고. 뭐 그럴 때는 또 굉장히 나름 그 강단이나 소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CF나 광고도 자기가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약간 원빈 씨가 고집이 있으신 부분이 그 헤어스타일, 한데 그 단발머리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지금도 그 머리세요? 근데 그 머리를 그 한 광고주가 제발 좀 잘라라. 이 광고가 너무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자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건 다 해주겠다. 하지만 머리는 못 자른다. 무슨 머리예요? 단발인데 단발머리. 그래서 촬영할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게 이제 균을 원빈 씨가 해서 그렇게 잘 안 되면 이제 최양락 씨 머리 스타일. 최양락 씨 스타일. 제가 봤을 때 단발이 축구를 있어요. 좀 좋아하시니까 약간 축구 선수랑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난리죠. 있고요. 그리고 축구할 때 이렇게 네, 머리 이 머리 또 있잖아요. 네. 얇은 고무줄 같은 얇은 축구할 때 같은 거 고무줄하는 게 그게 또 이렇게. 멋있거든요. 축구 선수 중에서 뭐 팔카오라는 선수 있어요. 아, 팔카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다니는데 그것도 잘생긴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가능하지. 예, 예. 당신이 거기에 머리줄을 하면 망나니 되죠. 네, 망나니. 망나니. 저는 노예 잡아야죠 가서. 자, 우리 원빈 씨 부모님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은 또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도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 이나영 씨 어머니 혹시 못 보셨나요? 아까 김일중 씨가 그 보통 아이를 낳으면 친정에 간다 이런 얘기할 때 좀 약간 짠한 느낌이 생겼는데 이나영 씨는 이제 7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고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주로 살았고요. 또 이나영 씨도 뭐 엄마하고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고 가끔 엄마 뵈러 미국으로 다녀온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산후조리는 시부모님들이 워낙 다정다감하게 잘 케어를 해주시니까. 이나영 씨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말 탤런트 시켜야 된다, 배우 시켜야 된다 많이 권유를 하셨었대요. 무난하잖아요. 눈이 너무 커요. 그랬는데 역시 이나영 씨 아버님께서도 원빈 씨 부모님처럼 연예인이 되는 걸 신의 나. 굉장히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혹시 이나영 씨 부모님도 이나영 씨가 시내 나가면 널렸다, 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이나영 씨 신인 때 저하고 이제 드라마를 같이 한번 했었었는데 워낙에 착해요. 워낙에 착하고 말수도 없고 이나영 씨가 이렇게 이 어깨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맞아요. 약간 디스하시는 건가요?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 가서 나가 편안하게 어깨 좀 내려 뭐 이러고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집에 워낙 가서 욕했을 거예요.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워낙에 심성이 곱고 정말 착해요. 맞아. 착하고 이제 그럼 또 자기 일도 이렇게 막 새침대일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털털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래서 저는 원빈 씨하고 이나영 씨하고 두 분이 구제를 할 때부터 참 굉장히 참 잘 어울리고 아주 순수한 커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우리 원빈 이나영 커플은 또 산후조리 중에도 외출을 아예 안 하시던가요? 실제로 그 열애설이 나고 나서 공개 연애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공개 연애를 하고 나서도 데이트 목격담이나 뭐 그 흔한 원빈 이나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글조차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두 분 성격 자체가 워낙 조용조용한 성격이기도 하고 두 분이 다 활동할 때 신비주의 이미지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성격 자체가 그러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용조용하게 생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여자 측이 그럼요. 왜 이렇게 맨날 나 집에만 있게 하냐고 뭐 이러면 사실 굉장히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두 분은 잘 맞아. 둘다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잘 맞는 거예요. 천생연분인 거예요. 집이 편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면 이렇게 쭉 지켜보면 네. 취향이나 스타일도 좀 비슷하고 네. 사실 연애할 때도 보면 굉장히 좀 은둔형으로 이렇게 많이 은둔형. 아주 비밀스럽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그 두 분이 SNS 안 하시죠? 안 해요. 원래 그런 게 하겠어요? 걸리려면 SNS 찍고 유리창에 누가 비치고 이래야지 걸리는 거잖아요. 눈동자 한번 봐주고.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잡히잖아요.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게 있겠죠. 맞아 와인잔에 비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건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 씨가 극비리에 미국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요. 꽤 화제가 됐는데요.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 연애는 조금 꺼려하는. 결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좀 숨겨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냐. 개인적인 사정은 좀 있으시다고 해요. 이분의 직업은 이태원에서 제일 큰 집. 뭐 80억 버는 거예요. 연봉 기준으로.
아니 또 우리 두 분은 또 연애도 비밀스럽게 하셨지만 그 중에서 결혼식이 또 히트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결혼식도 아무도 모르게 했었죠. 네,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정선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네. 덕산기 계곡 앞에 밀밭에서 결혼식을 했죠. 하객은 약 50명 정도로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만 그러니까 가족들만 부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몰 웨딩이다.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끓이면서 하시는 그렇죠. 진짜 저는 진짜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사진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없죠. 왜 안 찍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체 릴리스만 했죠. 그래서 사진도. 그 주변에 측근 연예인분 동료들도 다 사실 안 알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연예인이 단 한 명도 참여를 안 네, 했어요. 네. 그래서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했는데 다 가족. 그 친족이시니까. 가족과 친척이고 그분들조차도 결혼식 당일날 알려줘서 어디에서 하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냥 딱 48인승 버스 한 대분 데려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쨌든 원빈 씨한테 형 저 결혼해요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면 또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뭐 일면 그 한편으로서는 귀감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요즘 일부 연예인들이 뭐 협찬이니 뭐니 이런 그렇죠. 부분들로 네.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빚고 있는 부부가 버젓이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워낙에 자기 대소사 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자기 친지들 또 친족들하고만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게 원미 씨, 이나영 씨가 예를 들어서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했었으면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못했겠어요. 세계의 결혼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들은 또 나름 또 그 귀감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참 좋아 보였던 게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단촐하게 들꽃으로 뭐 예를 들면 꽃다발을 만든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1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비용은 근데 그렇게 단촐하게 결혼식을 했어도 평범하지 않고 굉장히 특별했다 우리가 보기에 그다음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들에게. 여러분 합성의 의심까지도 받았던. 영화네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영화 아니면은 진짜 네. 화보 같은 느낌이 네, 네, 들어요. 네. 제가 또 그 이나영 씨 드레스를 보니까 마음이 아려오는 게 왜 또? 왜 남의 기뻐 좋은 일에 자꾸 마음이 아려온다고 그래요, 그래? 아니 제가 뭐 이제 와서 말하지만 이제 제가 회사에다 보고도 다 하고 이나영 씨, 원빈 씨 결혼 기사를 쓰려고 기사를 다 써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속사에 확인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낼 거다라는 이제 얘기만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지인이 패션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지춘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직접 이나영 씨의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분한테 심지어 그 지춘이 디자이너분과 친분이 또 있으시니까 그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다 들었고 뭐 얘기를 다 들었다. 기사를 이제 쓰겠다. 몇 시간 있다가 낼 거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뭐 드레스가 웨딩드레스만 있냐. 뭐 딱 그러는 거예요. 또. 이브닝 드레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러면서 뭐 순진하네. 참 순진하죠. 네. 근데 그 통화를 해보시면 알지만 너무 강경하게 말씀을 하세요. 맨날 펄쩍 뛰어. 너무 펄쩍 뛰시면서 같이 펄쩍 뛰지 그랬어요. 같이. 그래서 한간에는 원빈 씨보다 더 연기를 잘한다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개 연애를 하신 커플이다 보니까 결혼설은 사실 뭐 계속 있었거든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럼 좀 하루 이틀 좀 기다려보고 묵혀보고 더 보충 취재를 하자라는 과정에서 매니저 얘기만은 안 되겠다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어떤 식으로 온 거예요? 릴리즈 한 거예요? 그 한 일주일 있다 결혼식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지춘이 디자이너가 그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는 지금 김현지 기자 얘기처럼 그러면서 급속하게 퍼졌죠. 결혼할 거다. 근데 소속사에서 워낙 강경하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뜸을 들이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또 저 사진을 보니까 또 이나영 씨의 티아라와 또 원빈 씨 이거 헝거치프가 꽃 모양인가요? 꽃인가요? 저게요. 뭐죠? 결혼식 전날에 두 사람의 측근들이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여러 포즈를 좀 꺾어가지고 핸드메이드 자체적으로 만든 또 여기 행거치프고
장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보통 이제 요새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그래. 스튜디오인가?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업체들이 있는데 하나도 필요 없었겠네 이분들. 네,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필요하지. 메이크업은 뭐 아니, 원래 받았겠지만. 꽃이 호텔 결혼식 하면 한 테이블에 몇십만 원 너무 하지 않아요? 비싸죠. 몇 천만 원 해요. 한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 원이에요. 한 테이블당 몇십만 원씩 하고 나중에 요즘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결혼식 끝나고 하나씩 가져오죠. 근데 이나영 씨는 측근들이 산으로 들러 아름답다. 그건 상상하니까 참 아름답네요. 그쵸. 네. 10만 이들 같이 가서 들고 지키고 자연을 훼손한 거 아닌가요? 좋은 일에 좋은 일에 하나 저기 들꽃 하나 이거 없는 들꽃 하나 꺾었어. 뭐 밑에 저기 그걸 하지만 바이트 타일 난 들꽃 하나 꺾었어.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포작해서 국수 50명분 국수. 그렇겠죠. 그다음에 민박을 빌렸다 그래요. 저기 돼지고기 수육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돼지고기 새우젓이랑. 네, 새우젓이랑 저기 김장김치랑 해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 수육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주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결혼식들을 했다 그래요. 그럼요. 국수. 저기 뒤에 삶아서. 보이는 음식이 네. 거기서 그럼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겠네요? 그냥 네, 현장에서. 거기서. 근데 거기서 강변에 진흙 가마를 직접 만드시고 큰 가마솥 4개에 국수를 끓여가지고 직접 어머님이 그게 바로 옆에가 서비스의 촬영장이에요. 바로 옆에가.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 근처라던데 하고 쓱 가봤더니 그 밀밭 기대를 하고 갔어요. 네. 미리 밀었어,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밀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손수 만든 합심하여 만든 결혼식이어서 극비 결혼이 가능했던 건데 뭐 그 장소 뭐 밀밭 하면 굉장히 탁 트일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산으로 둘러싸인 굉장히 좀 요새 같은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개울을 한 2번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세단으로는 가기가 좀 어려운 곳인 거죠. 그렇게 접근조차 철저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한 민박집 근처에서 진행된 결혼식이라고 알려져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민박집 근처인데 그 민박집 사장님은 모르셨었나? 왜냐면 그러니까 네. 민박집 사장님은 결혼하기 한 달 전쯤에 예약 전화가 왔는데 그냥 단체 손님으로 주문이 왔고 예약 전화가 왔었고 네네. 뭐 대학 학생들이 머물 것 같은 그냥 단체 손님 개념으로 예약을 받은 거예요. MT 온 줄 알았겠구나. 네, 그래서 약간 MT라고 생각을 했고 동호회 뭐 이런 거. 실제로 많이 오니까 그래서 막 결혼식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근데 대학생 치고는 친척들이랑 한복 입으시고. 한복 입으시고. 그러니까 당일날 와서 당일날 왔으니까. 당일날 와서 당일날. 연기과 학생인 줄 알았어. 문장하신 연기과 만학도들. 학생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 추측을 해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비밀이 사실 철저하게 지켜졌던 게 그러니까 아닌가. 네. 아까 메이크업 얘기도 메이크업은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민박집에 하루 전날에 원빈 씨 뭐 측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대형 거울과 화장품을 미리 이제 민박집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 방에서. 그래서 그 방에서 하루 이제 밤을 지새고 그 다음 날에 결혼식을 그 방 안에서 준비한 거죠. 서로 메이크업하고. 근데 민박하시는 분들도 좀 외딴 곳에 계시는 분들은 별의별 일 다 겪어봐가지고 이런 거 의심을 딱히 안 하셨을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분은 그 경상북도 위쪽에서 좀 민박하시는데 거기 또 그 다단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장기 합숙하면서 뭐 그런 것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박집의 용도 말고 좀 비수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투숙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결혼식도 그 다음 날에 원빈 씨 측 하객들과 막걸리를 나눠 먹으면서 아 이게 결혼식이었구나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게요. 덕분에 그 민박집은 요즘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정도. 아유, 그야말로 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됐네요. 와서 거기서 국수라도 드시고 가셔야지 그런데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수집 하면 되겠다. 그 옆에다가 국수집 하나 차리면 잘 되겠네요. 이나영 원빈 국수. 민박 하면은 뭐 민박집은 계속 이렇게 돌아갈 때. 아니 뭐 원빈 나영이고 원나국수 해가지고. 심지어 국수집 하시는 분 여기. 네, 원나국수. 원나국수 좋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네. 그 민박집은 관광차가 하루에 6대 정도 온다고 해요. 버스로. 네. 그리고 그 그러면 사람이 결혼식 있다, 했던 아니면 장소도 가면 팻말이 있어요.
있어요 요새. 아, 원빈 팬말도 이나영 있어요? 결혼했던 곳 뭐 이런 식으로 팻말도 있어요. 와, 진짜 이게 관광. 결국은 지역 그런 거 경제 원래- 살리신 거예요. 그런 거 원래 국내는 그런 것만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분 뭐 이런 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결혼도 하고 지역 원빈이랑 경제도 결혼하시고. 살리고. 그러게 말이야. 아니 또 우리 결혼식도 궁금한데 또 가장 또 궁금한 거는 신혼여행.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또 그래, 어디로 신혼여행은 좀 가나? 호화롭게 갈 수 있어. 네. 어디로 갔어요? 결혼 직후에는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니까 신혼여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안 가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 직후에 6월 초에 한 5월 말에 결혼했잖아요. 네. 6월 초에 둘이서 지인들하고 핀란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네네. 핀란드? 아마 가서 후회했을 거예요. 집에만 있을 걸. 아 핀란드 피바. 예. 아 그러면은 신혼집은 강원도 정선이신 거예요? 원래 그 신혼집은 결혼하고 방배동에 네, MBC 네. 집에서 신혼생활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아이 낳을 때 산후 출산을 위해서 네. 아마 한참 뒤에 임박해가지고 강원도로 내려간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빈 씨가 삼성동 쪽에 집을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가 저희가 신혼생활 할 집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었거든요. 건물 네. 질걸요 아마? 그렇죠. 그 지금 거- 짓고. 원빈 씨가 2014년 7월에 매입한 집인데 그 주택을 다 헐고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단계고 그게 아마 다 완공이 되면 거기를 신혼집으로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원빈 씨가 재테크도 상당히 잘한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못하는 게 없어요. 시세 차익만 보면 그 앞서 말한 삼성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빈 씨가 23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35억 정도의 거래가 책정이 됐다고 해요. 건물이 올라가면 더 책정이 그렇죠. 되겠네요. 공사 후에는 건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원빈 씨가 2014년 10월에는 성수동 건물도 매입을 했는데요. 이건 2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30억 원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뭐 서울시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라고 해요. 아니 이 부분에 또 빠삭한 이희진 씨 예. 어떠신가요 보시기에는? 일단 삼성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동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차가 엄청 비싸게 샀잖아요. 삼성동 땅을. 그걸 100층까지 짓습니다. 근데 1층부터 50층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삼성동 맞은편에 딱 보면은 SM. 그 옆에 딱 보면은 코엑스. 거기다가 조금만 옆으로 가면 그리고 그 학군도 밑에 고속철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영동대로랑 삼성동 땅 제가 계속 땅 부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삼성동 땅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빈 씨가 계속 보유하신다면 한 50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더블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장난 아니네요. 네. 우리 원빈 씨 재테크도 잘하네요. 성수동 쪽은 어떤가요? 성수동도 많이 떴죠. 서울숲 때문에 많이 떴는데 서울숲에 또 가 딱 있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앞에 김수현 씨 딱 있고 지드래곤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사진다고 있어요. 네. 거기 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뚝섬역과 가깝고 그리고 대로변이 있어서 인근 임대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동은 거주지로 하고 성수동은 임대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또 한 100년 살 수 있죠. 그렇군요. 예. 100년이요? 아무튼 우리 원빈 씨, 이나영 씨 커플 결혼도 하시고 또 아이도 낳으시고 아주 행복하게 아주 알콩달콩 건강하게 네. 잘 지내고 계신데 저희 그 동료들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나영 씨, 원빈 씨 또 배우로서 기대도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죠. 다음 그 차기 작품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원래 이제 이나영 원빈 커플은 결혼 전에도 다작을 하는 그런 배우는 아니고요. 좋은 작품 있으면 아마 뭐 올해도 올 안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나영 씨는 이제 아이를 좀 어느 정도 좀 키우면 조금 더 늦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전망을 할 수 있죠. 네. 아무튼 우리 원빈 씨, 이나영 씨 건강조리 잘 하시고요. 네, 빨리 조속히 다음 작품에서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 2016년은 특별히 골드비스였던 여배우들이 줄줄이 결혼 올리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언니들 시집간다. 2016년 시집가는 여자 스타들입니다. 빠밤. 저 이렇게 한 번에 맞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잘 맞네요. 잘해요. 야, 새해 되니까 한 번에 딱 맞네요. 네, 네, 그러게. 언니들 시집간다.
김정은 씨가 극비리에 미국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꽤 화제가 됐는데요. 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 연애는 조금 꺼려하는. 결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좀 숨겨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냐. 개인적인 사정은 좀 있으시다고 해요. 이분의 직업은 이태원에서 제일 큰 집. 뭐 80억 버는 거예요. 연봉 기준으로. 올해 결혼이 아주 유력한 바로 김태희 씨입니다. 권태기가 좀 돼서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김태희 씨는 결혼 얘기만 하면 딴청을 좀 부리는. 이지 씨 같은 경우도 막 오고 그러고. 아 진짜? 그 연애 기간이 길면 깨진다. 이런 거. 근데 정지훈 씨가 김태희 씨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자, 역시 첫 번째 풍문을 공개해 주시죠. 네. 올해 3월에 결혼 예정이신 분입니다. 김정은. 극비 결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오. 저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어. 이 극비 결혼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 이 풍문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실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지난달이죠. 김정은 씨가 극비리에 미국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꽤 화제가 됐는데요. 네. 김효생 기자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열애를 인정한 지 6개월 만이죠. 지난해 12월에 김정은 씨 측에서 김정은 씨가 직접 적은 편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공개를 하면서 결혼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좀 보면요. 네. 뭐 조금 쑥스럽지만 3년 동안 함께온 분과 100년 가약을 맺게 됐다. 아직은 결혼식 날짜도 장소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대략 내년에 그러니까 2016년 3월쯤 미국에서 양가 가족들과 또 친지분들과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니 예쁘게 잘 사는 모습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김정은 씨가 근데 그 미국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예비 신랑이 근거지가? 예비 신랑이 어쨌든 미국 출신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교포 출신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또 결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좀 숨겨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것만 놓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뭐 이렇게 뭐 워낙 잘 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뭐 훌륭하신 분이시긴 한데 뭐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은 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김정은 씨 지인이나 가족분들은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라라는, 물론 결혼이 뭐 당연히 중요한 일이니까 두 사람이 살 거니까 두 사람에게 신뢰와 사랑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결심한 것 같고 양가 상견례까지 무사히 잘 마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어떻게 결혼하실 건지 너무 궁금해요. 뭐 플로리다 해변에서 뭘 탄다거나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플로리다 가봤어요? 가봤죠. 진짜? 네. 플로리다. 어릴 때 상어 거기 많은데. 플로리다 디월드 거기서 어릴 때. 네, 어릴 때 올란도? 그냥 어릴 때 올란도 지냈으면 어릴 어떻게? 때 플로리다를 갈 수 있는 그래, 거예요? 도쿄 디즈니도 아니고 올란드를 가. 그때 어릴 때. 아버지가 꿈에서 한 거 아니지? 예. 아니,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교환 교수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방학 때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잘 하시는구나. 뭐예요? 와. 아, you're so cute. 예. 아니 정말 만약 미국에서 스몰 웨딩 이런 거는 좀 되게 로맨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그 스몰 웨딩 한 우리 연예인들이 좀 있잖아요. 사례가 좀 많이 있죠. 이상순 씨. 네, 이효리. 이효리 이상순 네. 씨가 이제 3년 전, 2013년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나영, 원빈 씨가 스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사실은 김나영 씨. 그렇죠. 김나영 씨. 김세로도에서. 네.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원조가 누군지 혹시 알아요? 원조? 원조? 네. 어느 정도 원조로 올라가야 한 되나요? 30년 정도.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원조는 아니라 시조네요, 시조.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의 어떤 그 사정은 있었지만 정말 국민 가수 가왕 조용필 씨. 지금도 네. 지금도 조용필 씨 하면 뭐 가왕. 절에서 올리셨죠. 남양주 봉선사라는 네네네. 산사 결혼으로 유명하죠. 맞아요. 정한수 하나 또. 그럼요. 물안 그랬죠. 절도 원래 결혼식을 하나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네. 그래서
주례를 봤으니까 정상적인 아니 뭐 결혼. 서찰을 못하는 법 있습니까? 아, 왜냐면 사찰이랑 보면 좀 산에 있고 이래서 교통도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거기에 결혼식으로 하긴 스몰 웨딩. 네. 거기서 노래도 불렀을까요? 아니요. 거기를 노래 찾아. 부르지. 떠나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어떻게 스몰 웨딩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진영 씨? 저는 원래 잠실체육관에서 하고 싶었어요. 행사 본능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완전 오픈으로. 네. 누구나 올 수 있는. 네, 누구나 올 수 있는. 밥 콘서트 줘요? 형식? 밥 줘? 국수. 밥 줘요? 밥은요. 이게 잠실체육관도 막 경기 있거나 그러면 앞에 매점. 문 열잖아요. 네. 거기서 차 드시고 알아서. 대신에 돈은 안 받고. 돈 안 받고 그러니까 결혼한 신부 홍지정 씨가 노래도 하고. 네, 축가도 하고. 뭐 이런 무료 식으로. 공연 형식으로 하겠다. 네네네네. 좀 약간 그런 거. 형식으로. 그러니까 왜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괜찮을 것 저희들 다 같아요. 가줄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뭔가 뉴스에서 생중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패널 중에서도 미혼 남자분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우리 석천 씨도 그렇고 준석 씨, 네. 희진 씨.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청사진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있으세요? 좀 뭔가 저는 뭐 가능하다면 뭐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조그만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들은 부를 거죠? 뉴욕까지요? 네. 비행기 값. 올 거예요? 아니에요. 비행기 가죠. 값이랑 다 석천 보내주세요. 씨가 제가 다 보내주면요? 네. 결혼 생각 없애고 전해라.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김정은 씨가 만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그 이태원에서 제일 큰 집. 이태원에서 제일 큰 집은 용산구청인데 구청 다니는 분이시가 공무원이셔서 공무원. 예. 되게 그분 큰 집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좀 아 거기 집 나이 말씀하시는구나. 집 나이 말씀하시는구나. 빛나 하시는 뭐예요? 뒷라인이 큰 집 많잖아요. 많죠. 제가 뒷라인이 좀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걸로. 예. 네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열애 인정을 지난해 6월에 인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인정을 하셨을 때만 해도 3년째 열애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비밀 연애를 유지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김정은 씨 보면 이제 옛날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요.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 연애는 조금 꺼려하는 그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후배들 있으면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라고. 최대한 숨겨라. 김정은 씨 성격이 워낙 스스럼 없이 뭔가 드러내고 되게 밝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굳이 의심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처음에 저희 매체는 두 분이 열애를 하고 아마도 결혼을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취재를 준비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특히 방배동 일대에서는 좀 소문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진영 씨 같은 경우는 네. 공개 연애를 만약에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소박하게 비밀 연애를 하실래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 또 그렇게 막 시선을 막 의식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도 편하게 다니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일반인이시라면 이분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저는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는 거겠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는 이희진 씨가 더 궁금해요. 아니 연예인이랑도 소개팅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희진 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밝히는 거 좋아해요. 상대편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상대편이 안 궁금해. 밝히는 거 좋아해요. 안 궁금해. 이희진 씨는 여자친구를 밝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밝혀요. 예쁜 사랑 하시고요. 예. 근데 이번엔 좀 특이했던 게 원래 여배우 결혼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남편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 프로필 쫙 털어냅니다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번엔 나온 게 없어요. 맞아요. 역시 우리 또 준석 씨가 예리하시네요.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파헤쳐 주시죠. 예, 갑자기 파이팅이 싫어지네요. 청개구리띠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청개구리. 네네네. 아니, 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분이 동갑내기고 이분의 직업은 해외 증권사 펀드 매니저고 그리고 재미교포 출신이다. 뭐 이런 정도 다 나올 건 나왔다고 봐야죠. 아니 그 프로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매력이 있어서 김정은 씨를 확 사로잡았는지 맞아.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결혼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 제 지인의 친구분이세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키도 되게 크시고
그러니까 되게 번듯한 외모세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남성미가 넘치는 외모라고 해야 되나? 호남형. 와우, 와우. 호남형이라고 하니까 좋아해요. 네. 광주 출신이에요. 호남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김정은 씨 얘기에 따르면은 정말 자상하다고 해요. 그리고 묵묵히 본인 옆에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평생 이 남자와 함께해도 되겠다. 그런 남자면 됐죠. 그쵸. 예.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아, 근데 그래요? 왜 이렇게 행사를 밤마다 뛰어? 숫자 채우기 하냐고. 이게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요. 지금 행사철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또 아지랑이 피어오를 때쯤에 또 행사철이기 때문에. 예, 지금 긴축이. 같이 좀 다니는데. 예. 1+1으로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정은 씨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1살이십니다. 예비 신랑도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정년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넘어난 듯한 예감이 있는데 3년 정도 연애하셨다면서요. 솔직히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주변에서들 더 압박이 심하거든요. 명절이나 뭐 이렇게 온 가족들 모이면 너 언제 결혼하니? 김일중 씨도 그러셨었어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일찍 해가지고 네네. 그런 얘기 듣기 전에 벌써 가니? 그냥 먼저 원래 하고 싶으신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저 결혼이요? 네.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일중 씨 뒤에서 피나요. 진짜 길어지고 사랑해서 있고요. 결혼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결혼이 아주 유력한 바로 김태희 씨입니다. 권태기가 좀 돼서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김태희 씨는 결혼 얘기만 하면 딴청을 좀 부리는 B 같은 경우도 막 이런 데 막 오고 그러고. 아 진짜? 그 연애 기간이 길면 깨진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정지훈 씨가 김태희 씨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자, 그나저나 우리 김정은 씨는 예비 신랑하고 어떻게 만나신 거래요? 네. 그 제가 보충 취재를 해보니까 김정은 씨 예비 신랑분께서 연예계 관계자들분이랑 좀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음 만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비 신랑이 워낙 자상한 성격이라서 김정은 씨가 그 점에 좀 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두 분의 열애를 포착했을 때 네. 당시 김정은 씨가 드라마 촬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촬영이 끝나면은 이렇게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금융맨들하고 여자 연예인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그 관계가 이렇게 이 커플이 많이 탄생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좀 범위가 넓잖아요. 넓죠. 넓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 예를 들어 실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돈 투자하시는 분도 금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은행에 근무를 해야지 금융맨이라고 네, 그랬죠. 맞아요. 네네네. 금융계 쪽에 있는 남자분들이 지금 소개팅 1순위라는 말이시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아, 그 뭐 진영 씨가 아시겠죠? 진영 씨 어때요? 연예계에서 좀 금융 좋아하세요? 아, 그 금융이 이게 약간 그 몇 번 대여받구나. 남자분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대인 친구들이 있어요. 제 대여받구나. 주변에. 아까 말했던 그래요? 것처럼 금융범의 범위가 어려운 넓다 보니까. 아니, 금융업인 줄 알고 만났는데 때문에 대부업도 있고 뭐 제가 예를 봤을 들면 때는 부류가 여러 부류인 것 같아요. 금융 부류도 놀기 좋아하는 부류 아니면은 집 밖에 안 나가는 부류. 분류할 여러 정도로 많이 부류. 만나봤어? 제가 만난 게 아니에요. 안 가셔도 돼요. 만나서 죄 짓는 건 아니고. 만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많이 그걸 왜 쳐요? 조건 말씀드릴 테니까 조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진영 씨 마음에 드나 한번 보세요. 네. 네, 스포츠 스타는 10년, 20년이면 끝납니다. 현역을 뛸 수 그렇죠. 있는 현역을 기간이. 뛸 수 있는 게. 예. 근데 금융업종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관리만 잘 하면은. 펀드 매니저로 예를 들면은 해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1.5배나 2배 정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30억, 40억 정도 벌면은 해외에서는 뭐 80억 버는 거예요. 연봉 기준으로. 저는 많이 실제 막 버시네요. 연봉으로 옵션까지 해서 50억 넘게 받는 분도 봤으니까. 연봉이 1년에. 아니 또 우리 김정은 씨 예비 신랑 분께서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다는 얘기는 또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알려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김정은 씨의 집안도 굉장히 재력가 집안이라고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재력가라기보다는 어쨌든 집안이 뭐 외가 쪽에 특히 네네. 그러니까 삼촌이 예를 들면 뭐 현재 뭐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뭐 아이건설 회장이다. 그다음에 과거에 작은 외할아버지가 경제부총리를 하셨고 또 한국은행 총재도 하셨고 이런 집안 내력이 있어서 김정은 씨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죠. 뭐 재력 이전에 뭐 관료로서도 엄청 성공하신 거죠. 그럼요. 그렇죠. 잘 아니 나가는 또 집안. 가족분들의 또 외모도 굉장히 엄청 뛰어나시다고 그러게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김정은 씨 엄마가 미스코리아 경북 출신이고요. 또 이모는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더라고요. 굉장히 외모가 외가 쪽 엄마나 이모 다 예쁘고 미녀들인데 김정은 씨도 물론 뭐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김정은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엄마나 이모를 안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 조금 뭐 하다 이렇게 자기 디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뭐 김정은 씨도 예쁘잖아요. 그게 되게 웃겼어요. 엄마를 닮았으면 예뻤을 텐데 아빠가 물을 흐리는 바람에 아빠가 원빈 같았어야 되는데. 성형이 좀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에 아예 내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라고 성형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쌍꺼풀 수술이 대학 입학 선물로 엄마가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방학 때 하나씩 수술하는 게 또 트렌드였어요. 그렇죠. 하은정 기자님 안 했어요. 아, 저는 자연산. 아 진짜? 좀 하시지 그랬어요. 좀 하시지 그랬어요. 시청자님. 아니야 분위기상 얘기한 거예요. 다들 그냥 뜨악 하고 있길래 그냥. 예. 조금은 늦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김정은 씨지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며 만인의 연인이었잖아요. 김정은 씨 작품들 뭐 여러분 다들 많이 기억하시죠? 아 일단 뭐 김정은 씨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파리의 연인입니다. 파리의 연인 최고였거든요. 김은숙 작가가 있게 만든 그 작품 왜 이거 왜 뭐예요?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죠. 네. 애기야 가자. 우리 배우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애기야 가자. 고경진이 형 한번 예. 해주세요.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가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우렁찰수가 저도 그 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예, 예.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말하라고 전해라.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린 대사라고 전해라. 김정은 씨 최고죠. 네네, 네. 정말 대단했었죠. 막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심쿵했었잖아요, 모든 네, 여자분들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적 드라마죠? 왜 이렇게 생생할까요?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2004년도 드라마더라고요. 2004년도 드라마고 이 드라마로 인해서 정말 김정은 씨가 로코 퀸으로 최고죠. 등극을 했죠. 정말 대단했던 게 네. 그때 당시 이 드라마 시청률이 몇 %였는지 아세요? 몇 %요? 이게 처음에 20%대로 시작해서 시작이 20%였는데 마지막 회 시청률이 무려 57%. 57%. 이 작품으로 그해 김정은 씨가 그 연기대상 연기대상. 네, 그러니까 김정은 별 씨가 차이가 없네요. 이 작품 전까지는 뭐 2000년에 가문의 영광 네. 영화 안에 있었지만 그랬죠. 드라마에는 그렇게 부각된 작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작품으로 김정은 씨가 탑스타 반열에 올랐죠. 맞아요. 저는 CF 할 때 그거 부자 되세요 이것도 맞아요. 그냥 유행이었어요. 네, 그냥 네. CF 하나로.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눈밭에서 빨개져야 돼요. 오, 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희고. 부자 되세요. 저러면 짜증나. 아유, 그거 못하겠다. 부담스럽다고 전해라. 네, 아니 지난해에 또 김정은 씨가 3년 만에 복귀하신 드라마 그래요, 여자를 그래요. 물려라는 네네네. 거기에서도 연기가 대단하셨잖아요. 맞아요. 또 어머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었거든요. 총 40부작이 했어요. 굉장히 장시간의 호흡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드라마인데 매 회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 연기가 폭발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정말 칭찬이 어마어마했었죠. 실제로 관련해서 기사도 뭐 폭발적인 연기력, 신들린 연기력 뭐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엄청 많이 나기도 했었어요. 이 드라마를 또 보는 재미 중 하나가 김정은 씨 액션 연기를 보는 거였어요. 여기서 전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로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익혔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게 또 예비 신랑분이 또 이렇게 내조를 외조라 그러죠? 외조를 좀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이렇게 또 사랑의 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연말에 큰 상을 받지 않으셨나요? 연말에 2015년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때도 화제가 됐던 게 정말 달달한 수상 소감으로 그 예비 신랑에게 또 이렇게 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셨죠. 뭐라고요?
그때 예비신랑을 결혼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기 사랑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비신랑 분께서 그 자리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못 오게 하셨어요? 제가 좀 못 오게 했어요. 아니고 예비신랑 분 지금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시상 전에 응원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구체적인 어떤 차기 작품은 조금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결혼 준비에 전념할 것 같고요. 3월에 이제 미국에서 결혼하면 아마 신랑하고 미국에서 좀 머물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뭐 부디 결혼 준비 잘 하시고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고 또 사랑을 받았던 배우인 만큼 결혼 후에도 아주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0이 넘은 나이로 시집가는 우리 김정은 씨가 있는가 하면 30대 끝자락을 잡고 결혼하는 또 한 명의 아주 탑 여배우가 한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된 건지. 지난해 김하늘 씨의 결혼 소식이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하근우 기자님,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작년 10월이었죠. 김하늘 씨가 결혼 얘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올 3월 19일인가요? 이제 결혼 날짜만 좀 밝혔고 장소나 또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지금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상견례는 이미 마친 상태였고 또 뭐 식장도 알아보고 다닌다 이런 정도까지는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하늘 씨가 아주 목화 연애 중이라는 게 처음 알려진 게 언제였었죠? 지난해 9월 24일 말복 때였습니다. 일명 효도 데이트라고 하죠. 김하늘 씨와 예비신랑 그리고 김하늘 씨 부모님이 양평에 백숙을 먹으러 가는 장면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사귄다는 의견들이 많았죠. 봤어요. 아니 또 이때 또 김하늘 씨의 지금 현재 예비신랑 모습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니 저도 봤거든요, 그 사진을. 펀치를 하시고 굉장히 멀리서 사진이 자세히는 안 났지만 훈남의 느낌의 그리고 샘노란 티셔츠에 백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백바지가 뭡니까? 화이트 팬츠 있잖아요. 화이트 팬츠? 화이트 팬츠? 화이트 팬츠. 아닙니다. 빳빳하게 달아입은 게 백바지였어요. 정확하게 백바지였어요. 너무 광주 형님들 발음 아닙니까? 바지. 그러면 백바지. 근데 예전에 김하늘 씨가 이상형을 말씀하시기를 입술은 윤계상, 코는 이병헌, 눈이 조인성 이렇게 조합한 부분이 이제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굴을 저희가 못 봤으니까 실은.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훤칠하고 멋있길래 어떻게든 좀 얼굴 좀 보려고 실눈뜨고 좀 봤는데요. 보였나요? 보였어요? 김하늘 씨, 저랑도 좀 친분이 있으시죠? 아무리 스몰 웨딩이어도 저한테 꼭 초대해 주세요. 네. 앞뒤 문장이 지금 맞냐고요. 안 맞아도 가는 거예요. 지금 꼭 맞아야 됩니까? 16년에 혁천 씨 목표가 그 하객이에요? 아니 또 김하늘 씨가 초반에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공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 발표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랬어요. 네. 이게 혹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네. 혼수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하. 설도 있지만 그건 네네.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사실 결혼 전제로 만났던 사이는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래를 약속한 정말 신중하게 만났던 사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열애를 공개하고 나서 남자분이 프로포즈를 했고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데이트 자체가 효도 데이트라는 건 부모님을 모시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사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그렇죠.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모님을 모실 정도면. 네네. 예. 근데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제 이미 양가 부모님한테 서로 이제 허락하에 인사를 드리고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혼 전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는 그때 결혼을 언급하기엔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 테고, 하지만 김하늘 씨 나이에 그것도 이렇게 떳떳하게 공개를 한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정말 너무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 나이는 몇 살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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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어.
어떨까요? 야 이건 말씀부터가 딱 장인 어르신인데 처음 만나면 그래 김군 나이는 몇이고 형제 관계는 하는 일이 뭐지? 요건 이제 장인 어르신이 보통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일에 쌓인 게 많은데요. 네. 아직은 일단 나이는 한 살 어리고 또 재력가 집안이다. 아하. 네,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당시에 작년에 공개된 사진을 봐도 굉장히 진짜 아까 얘기했던 훈남 스타일의 당당한 모습이 아마 김하늘 씨를 품에 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품에 안을 만한. 한 70년대 표현이거든요. 야, 미사여구가 아주 좋으신데요. 예. 여기서 잠깐 여기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하늘 씨는 연하의 남자를 안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어린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는지 궁금한데요. 맞아요. 그 2011년도에 한 라디오 방송 나왔을 때도 김하늘 씨가 자기는 한 살 연하라도 남자로 안 보인다고 자신 동갑이 좋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동갑 그땐 남자를 그랬나 또 보다. 사귀고 있었겠죠. 여자 나이 한 30 넘어가면 그때 만난 남자가 이상형이거든요. 괜찮아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연하를 안 좋아하는 김하늘 씨가 예비 신랑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홀딱 빠져버린 걸까요?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듬직. 듬직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 좀 듬직하게 좀 보듬어주면 또 마음이 가기 마련인데 요 분이 또 듬직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네네. 또 아까 효도데드처럼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잘하신다고 해요. 그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비 신랑 집은 여의도로 알려졌는데요. 저도 집이 여의도인데? 근데 김하늘 씨 집이 강동구 상일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이 꽤 멀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물론 되게 연애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주로 많이 가고 바래다주고 하지만 주로 그 김하늘 씨가 영화 촬영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데이트는 상일동 부근으로 가서 했다. 아니 정말 날 위해서 맨날 내 집 앞에까지 와서 그런 오는 열정과 그런 배려 이러면은 여자들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일본 여행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그럼 온천 여행. 둘이 온천 이런 거 가면 정말 좋겠다. 가족탕? 응? 아니 좋은 욕강 가면 네. 온천 가면 그냥 연인 둘이 딱 이렇게 갈 수 있는 탕이 있어요. 히노키탕이라고 야외. 진짜요? 예. 안 해보셨나 봐요? 안 해봤어요. 아껴둘 거예요? 어머. 아니 아껴요. 세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혹시 프로포즈 여행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예전에 김하늘 씨가 에펠탑에서 프로포즈를 받는 게 로망이다. 이런 오. 얘기가 일본에 또 도쿄타워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느낌이 비슷합니다. 요즘 그 결혼 전에 프로포즈 여행을 가는 커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하늘 씨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나영 씨, 원빈 씨도 그렇고. 실제로 전지현 씨 같은 경우도 결혼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분이 내려오라고 그 길로 일본 여행을 갔다고 맞다. 그거 정말 좀 짜증나.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 왜 당신이 여자 입장을 얘기를 해요? 나도 그게 이상하다고 전해라. 이병헌 씨, 이민영 씨도 결혼 전에 2달 전쯤에 일본에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일본을 많이들 가시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까워서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일본이 좀 가깝고요. 또 주변에 눈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까우면서도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휴식은 충분히 편안하게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여기서 김일중 씨는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안 한 거 아니죠, 설마? 설마? 아내분이 하신 거 아니죠? 프로포즈는 꼭 해야 돼요. 왜냐면 두고두고 시달려요. 그럼요. 시달려 본 것처럼 얘기해. 한 번쯤은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여자입니다. 싫어요, 안 할래. 프로포즈를 차 안에 앉혀놓고 노래를 틀어놓고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 제아가 서가지고 네. 그 차 안에 노래를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이제 약간의 율동과 어떤 음악이었나요? 더 네임의 사랑은이라고 이 노래 틀어놓고 그걸 이제 앞에서 이렇게 자, 하고. 음악 주세요. 말도 안 돼. 어머. 어머나. 어머. 어머나. 어머나.
한번 불러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을 들으면서 빨리 해주세요. 가사를 빨리 익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립싱크 하듯이 예 립싱크. 차 앞에서 이제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으는데 제 안에 5, 차 안에 6, 들었고 7, 8 준비하시고 어둠 속의 촛불, 둠 속의 촛불 같은 거. 여기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와이프분께서 좋아하셨어요? 이게 근데 웃긴 게 제가 리허설을 안 해보니까 차 안에 크게 틀어놓으면 밖에서 들릴 거라 생각해요. 밖에서 노랫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한참 이렇게 기다리다가 컷 미안해 자기야. 내가 한 번만 더 할게. 창문을 좀 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창문을 진짜 다 열고 심지어 차 문까지 다 열죠. 다시 했었대. 근데도 눈물을 흘려주더라고요. 골드미스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올해 결혼이 아주 유력한 대표적인 언니 스타가 계시죠. 바로 김태희 씨입니다. 김태희 씨는 정지은 씨하고 잘 사귀고 있으면서 사실은 결혼 얘기만 하면 딴청을 좀 부리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아니 딴청을 부리다뇨. 결혼 얘기하면 뭐 언젠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혼 얘기가 나오면 온갖 모르게 좀 우리 뭐 결혼 언제 할지 모른다. 그리고 남녀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지금도 계속 꾸준히 만나고 있고 우리 그 호감이 있는 그런 관계인 거는 맞는데 결혼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아니 근데 그 사실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딱 그 이미지가 전 되게 강했거든요. 옛날에 그 성당에 이렇게 그 미사코 쓰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거 거의 천주교 광고 모델처럼 이렇게 돼버렸던 적도 있었는데 작년 1월에 그래서 그 정지훈 씨가 세례를 받았죠. 네. 경기도 뭐 성당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그래서 결혼설이 많이. 되게 저는 딱이다 싶었는데. 결혼에 대한 준비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뭐 예를 들어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김태희 씨가 뭐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B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김태희 씨가 B 군의 아버님과 만났다는 소리도 들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희 씨가 저희와 지난 11월에 그 치중 토크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냥 뭐 커피 사러 갔는데 때마침 그 B 아버님을 딱 우연치 않게 만났을 뿐인데 그게 또 알려지면서 약간 좀 살이 붙어진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나영 씨가 그 결혼하고 속도 위반 이야기를 그 필사적으로 숨긴 것이 그 CF 계약 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김태희 씨가 광고 계약 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뭐 같은 맥락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분석되는 게 가장 타당한 게요. 김태희 씨는 작품 활동을 하든 안 하든 항상 A급 CF 스타죠. 그러니까 CF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 부분이고 유부녀인 경우에 그 CF 품목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결혼을 뭐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뒤로 늦추고 발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결혼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싫다는 거죠. 광고 주고 그러면 싫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홍보로. 아니 저는 김일중 씨한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네네. 김일중 씨가 만약에 톱스타예요. 지금 확실히 아닌 거죠. 예. 전 아나운서고 지금. 만약에 톱스타가 된다. 만약에 톱스타예요. 네. 배우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 톱스타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몸값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되죠. 네. 고민되죠. 근데 사랑을 어떻게 맡겠어요? 저는 그냥 몰래 같이 살래요. 결혼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결혼했으니까. 원래 그냥 같이 살지 뭐. 이 형은 좀 내바다 갈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내바다 좋아하게. 내바다 좋아하는 시청자. 사랑은 못 맡고. 아니 그 결혼의 증거가 있잖아요. 김태희 씨랑 뭐 이렇게 B랑. 근데 이렇게 결혼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둘이서 만나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권태기가 좀 돼서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B 씨 같은 경우도 막 이런 데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희 아니, 솔직히 못 가요.
비는 술집 못 다녀? 맞더라고. 그냥 혼자 맞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혼자서도 당연히 원칙이 아닌가. 예. 아이 너무 지나친 근데 이야기다. 이게 연예계 속설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이에요. 그 연예 기간이 길면 깨진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실 김태희 씨하고 비 씨 같은 경우는 그 경우는 좀 예외가 아닌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봐서 그래요. 비와 김태희 그 두 분이 2013년 1월 1일에 보도가 됐고 실제로 그러면 사귄 거는 그 전부터일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난 거는 2011년이라고 그래요. 2011년에 이제 소설 커머스 그 CF가 거기에서 같이 만났는데 거기 CF에서 처음 만났고 거기 정지훈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에 입대했죠. 정지훈 씨가 2012년 3월쯤일 거예요 아마. 연애 사병으로 보직 변경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났고 그리고 나서 9월쯤에 열애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도된 거는 2013년 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보도될 때마다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잘 나온 게 이제 아무래도 CF 내 사진이 가장 예. 케미가 맞게 나오니까 그 사진 자꾸 보도해가지고 그 소셜 커머스 업체는 몇 년째 지금 부수익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네. 기사를 쓸 때마다 그 사진을 쓰고 있는데 그것만큼 좋은 사진이 없어요. 둘이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나머지 가끔 찍혀서 막 범죄 현장 사진 같고 막 어리통통한데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지난해만 해도 이제 가수 백가 씨가 운영하는 술집,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터뷰 때 김태희 씨한테 여쭤봤었어요. 데이트할 때 뭘 하시냐고, 술은 좀 드시냐고 했더니 두 분 다 그렇게 술을 잘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외의 데이트도 한번 목격이 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함께 놀이공원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인들 사이에서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못한대요? 모르겠네요. 디스코 팡팡 뭐 이런 거. 디스코 팡팡 있겠습니까? 왜 재밌잖아요. 아니 근데 의외로 그 연예인분들이나 배우분들이 미국 같은 데 가면 꼭 놀이공원에 가요. 왜냐면 한국에서 가기 한국에서는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현빈 씨하고 장동건 씨하고 미국 LA 근교에 있는 그 저기 놀이공원에 남자 가가지고 넷이서 남자 셋이서 놀이기구 겁내 쳤습니다. 정말 한 4시간 동안 계속 됐어요. 계속. 예. 맞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왜 사랑하면은 또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두 분 관계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 정지훈 씨가 김태희 씨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게 뭐냐면 이제 정지훈 씨가 골프를 뭐 열심히 해서 가족과 뭐 골프를 종종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1월에 천주교 세례 원래는 무교였다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집안에 반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풍문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김태희 씨가 워낙 뭐 서울대 학벌도 뭐 짱짱한데 얼굴도 예쁘시고 연기까지 잘하는데 반면 비 씨는 김태희 씨에 비해서 이제 학벌이 이렇게 갖춰진 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태희 씨는 또 본인만 서울대에 나온 게 아니고 집안도 좋다면서요. 정지훈 씨 같은 경우는 19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당뇨로 인슐린 값이 없어서 좀 어려웠다. 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고 근데 이제 김태희 씨는 서울대에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제 김태희 아버님은 현재 물류회사 H통운이라고요. 대표로 돼 있고요. 근데 예전부터 집안에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사를 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사실 김태희 씨가 서울대 들어가고 나서 이제 가족이 서울로 왔고 아버님은 뭐 지방에 지금도 사업하고 계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태희 씨와 정지훈 씨 또 두 분도 다 재력이 좀 상당하시잖아요. 네. 두 분 중 어떤 분이 조금 더 재력이 또 우열을 가릴 수가 좀 있어요. 많으신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는데 일단 부동산만 놓고 한번 볼게요. 네. 김태희 씨가 한남동에 소유한 그 빌리지가 60억 원 상당인데 지난해 강남 테헤란로에 132억 원 상당의 빌딩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김태희 씨는 그렇고 비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주택과 또 도산대로 빌딩까지 좀 합하면 263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네요. B 씨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시죠. 지금은 뭐 처분은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재력을 아니 가지고 비 있는 아버지도 거죠. 있어요. 비 아버지도 거기서 지금 카페 하고 있는데 비 아버지 땅도 지금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청담동에. 근데 거의 300억 넘어요. 어쨌든 비가 좀 조금 더 많네요. 야, 이렇게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남자가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일중 씨, 유부남 전문가? 네. 그러니까 결혼 전문가로서 봤을 때 확실히 남편이나 남자가 좀 더 수입이 있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졸업해서 직장 생활 믿음이 가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 커플들도 보면 CC들이나 보면 이게 남자가 항상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이 좀 늦잖아요. 그렇지. 여자친구는 일찍 졸업하고 취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본인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헤어져요. 경험담이신가요? 자격지심에 경험담이세요? 주변에 숱하게 봤어. 그래서 프리 선언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프리 선언하신 좀 거 더 아니죠? 물어보겠다고 내가 내 아내보다. 자, 그러면 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들은 사실은 뭐 그냥 세간의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세간에 이제 풍문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사실 많고,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니까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았는데,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나온 얘기를 보면 가수 B가 이제 아무래도 그 김태희 씨 쪽 그 가족하고는 접촉을 하고 스킨십이 있다 보니까 아버님은 그 정지훈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뭐 지인들하고 골프 모임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다는 걸로 봐서 일단은 뭐 사이 될 사람도 굉장히 꼽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유부남 김일중 씨. 유부남 김일중 씨밖에 없어요? 네네. 유부남 김일중 씨는 네네. 집안에 반대 같은 거 없었나요? 의외로 네네. 엄청난 반대. 아, 진짜? 반대라기보다는요. 네네. 제가 실은 제 와이프랑 이제 사귄다는 얘기를 야심만만했죠. 신입 아나운서 때 나 강호동 씨 그 현란한 진행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제 입으로 슬슬 얘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지금 YTN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모님이 아니죠. 여자친구 어머님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당신 누군데 방송에다 대고 우리 딸 혼사길 망치게 나는 당신을 아직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말 근데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실은 그럼요. 인사도 아직 안 드린 상황에서 제가 다 얘기를 떠벌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불이 났게 저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찾아갔었는데 갑자기 우리 김군 왔나? 왜 이러시지 갑자기 했는데 야 이게 또 때마침 전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내일 이제 귀인이 찾아올 거다. 이런 또 이제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시고는 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될 사람이네. 아니 S본부 아나운서면 아주 좋은 신랑감. 당시엔 그랬죠. 아,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사실은 저희 장모님께서 처음에 저 보고 난 다음에 제 와이프하고 그 당시에 현역에 있던 검사하고 선보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라고.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공영진 씨가 장동건 얼굴은 아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니 장동건만 결혼합니까? 어쨌든요. 아니 어찌됐든 그건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어른들 볼 때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좋아해 주셨고 남자들은 좋아해요. 네, 좋아해 주셨고 그 처음에 만나셨던 이미 그 수습하기 장모님. 늦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귀에서 피나요. 그 저를 처음에 이렇게 반대하셨던 장모님 제가 모시고 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는 두 분 꼭 사랑의 결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얼마 전에 또 새해를 맞으면서는 두 분 또 기분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1월 1일 날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열애설이 났었죠. 맞아요. 그랬죠. 근데 그때 그 1월 1일 열애 기사 때문에 B 씨가 한번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해 1월 1일에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하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후에 또 새해 첫날 그 열애설 주인공이 누구였죠? 2013년이 비와 김태희 씨였다면 2014년 1월 1일에는 이승기 씨와 유나 씨. 맞다. 2015년 1월 1일에는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 커플이 났었죠. 그때는 그래도 저는 보면서 1월 1일에 기사로 이게 좀 파격적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좀 약하죠? JYJ의 김준수 씨랑 EXID의 한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두 분 되게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 엮어준 사람이 제 절친한 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놀랐거든요.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는 네, 이두희 씨라고. 근데 기사에 오히려 그게 부각돼가지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아니 이두희 씨가 은근히 인맥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진영 씨랑도 막 데이트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 친합니다. 네, 친합니다. 이두희 씨가요? 데이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데이트요. 안 데이트. 데이트 안 했어요. 많이 다급한데. 아니 둘이 만난 적은 없어요. 다 여럿이서 봤지. 예. 다 저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어때가지고. 괘씸한 게 뭐냐면 네. 저한테는 남자를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아니 왜 소개 안 시켰어요? 그때 변호사 소개시켜줬잖아요.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네. 문서가 아니 맞네. 정색하기 없이. 정색하기 없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그 변호사 친구가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그게 그거지. 진짜 얘기했대. 그래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래서 저랑 두희 씨랑 이렇게 제 친구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 불러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예. 좋은 오차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구나. 아니 저는 소개팅이다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은근슬쩍 하는 거죠. 자, 올해는 한번 해보세요. 네, 올해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1월 1일 열애 기사가 되게 의외였던 게 보통 1월 1일 날 열애 기사 나오면 다 실시간 검색어 1, 2위 정도 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나비 씨였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장동민 씨와 나비 씨가 이제 드디어 열애를 인정을 하셨어요. 한 2번, 3번 정도 열애설이 났는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시다가 방송을 통해서 장동민 씨가 갑자기 그냥 기습적으로 나비 씨와 사귀고 있다라고 이제 열애를 인정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거든요. 저는 그거 약간 의심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거 발표하기 전날, 전전날 한 3일쯤 전에 제가 이태원 모처에 있는 석천형 가게를 갔는데 이태원 모처? 예, 그래서 장동민 형님이 온 거예요. 저랑 같이 방송 출연해서 친하잖아요. 했는데 그때 온 분이 나비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거기서 그거는 그걸 앞두고 왜 석천 형이 그 자리에 만난지 모르겠지만 고민 같은 게 있었나요? 홍석천 씨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비 씨하고 장동민 씨가 몇 회 걸쳐서 저희 가게 와서 데이트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날 열애 발표하는 현장에 저도 있었고 저도 이제 다음 게스트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비 씨도 이미 만났었고 그래서 얘기하겠다. 동민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해봐라. 근데 검색어가 1위로 바로 그냥 하루 종일 올랐어요. 원래 살짝 인지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이 검색어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막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네, 알고 저는 있으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댓글들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다들 축하해주는 댓글들인데 네. 아니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애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면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요? 네. 아니 아직 결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장동민 씨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뭐 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죠. 왜요?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제가 먼저 홍진영 씨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두희 씨하고 함께 밥 먹어요. 검색어 올라가고 검색어 있네요. 이두희. 그러게요. 자, 어쨌든 뭐 우리 장동민 씨 또 나비 씨도 아주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풍문의 주인공들 모두 오랜 기다릴 끝에 찾은 사랑인 만큼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스타들의 결혼 소식도 빨리 다룰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드립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다음 시간에 흥미롭고 강한 풍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